가정법에서 가장 마지막에 공부할 if 대용 어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f 대용 어구란 게 뭐냐면 바로 if 자리에 if를 빼고 다른 걸 넣어서 if처럼 쓴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것 중에 if 절 대용 어구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if 뒤에 주어 동사까지 포함한 이 if 절 통째로 다 드러내고 요거의 의미를 대신할 만한 다른 것들은 뭐가 있냐를 공부했던 거고, 이번에 공부할 건 if 절 속에서 요 if 요것만 빼고 요거 대신 어떤 걸 쓸 수 있는가 알아보자는 겁니다. 즉 if 대신 쓰는 것들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있겠죠? 바로 suppose입니다. suppose라고 하는 건 뭐뭐를 가정하다라는 뜻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명령문 형태 이런 게 가능합니다. Suppose we had $1 million now. What would we buy first? 봐요. 명령문이니까 가정해봐라. 뭐를? get 이하를 말이야. 우리가 지금 100만 달러를 가졌다고 가정해봐.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걸 반대로 가정하는 거니까 현재지만 과거를 썼죠. 이해되십니까? 가정법이 오고 있죠. What would we buy first? 뭘 먼저 우리가 살까? 하지만 못 사죠. 돈이 없으니까. 마찬가지 과거 형태가 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suppose라고 하는 거, 이걸 말입니다. 바꿔서 분사 형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Supposing we had $1 million now. What would we buy first? 자, 이때 supposing이라고 하는 ing 현재 분사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바로 분사 구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비롯된 건가 하면 바로 이 문장이죠. If we suppose we had $1 million now, what would we buy first? 자,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접속사 지워주고 주어가 똑같지 않습니까? 주어 지워주고 이제 동사 형태를 ing 바꾼 건데, 뭐 문맥상 따진다면 지금 100만 달러가 있다고 가정하는 우리는 뭘 먼저 살까? 이런 문장입니다. 보다 자세한 건 분사 시간 때 설명드립니다. 여하튼 이런 것에서 파생된 형태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지 이런 걸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suppose는 이제 동사니까 명령문 형태고, supposing 같은 경우는요, 사실 오늘날 이 분사지만 분사가 아니라 완전 접속사화돼서 if와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suppose 말고 바로 이것도 가능합니다. 바로 provide죠. 이건 동사가 안 되고요. 무조건 분사 형태만 존재합니다. I will come again, provided you want to see me again. 문맥상 나는 다시 올 거야. 네가 나를 다시 보기 원한다는 조건이 제공되어진다면, 뭐 굳이 따지면 그런 말일까요? 마찬가지 것도 이제 분사 구문 형태겠죠. I will come again. If I am provided you want to see me again. 봐요. 내가 다시 올 겁니다. if 지워주고 주어가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지워주고 이 am이라고 하는 게 분사가 되니까 being 되죠. being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provided가 나온 거죠.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건데, 이 providing 같은 경우는요, provided 뿐만이 아니라 providing도 마찬가지 접속사화돼서 쓰이곤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I will come again, providing you want to see me again. 자,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렇게 분사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suppose는 동사니까 두고 말이죠. 이 세 가지 supposing과 providing 요 세 가지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날 분사의 모양이지만 완전히 접속사화돼서 if처럼 쓰인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말이죠.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이 세 가지는 분사의 모양이지만 오늘날 if의 뜻을 지닌 완전 자체 접속사화 됐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말 그런가? 사전 검색해 보시면 이거는요, 접속사라고 나옵니다. 아예 컨정션이라고. 오늘날 if의 뜻을 지닌 자체 접속사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할 거 하나 있죠.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supposed. 즉 suppose는 동사 원형꼴로 명령문이거나 ing만 되지, suppose의 pp 형태는 if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좀 중요하죠. 이 토익 시험 보면 곧잘 이 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if의 대형 어구 첫 번째, 이렇게 네 가지를 공부했는데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 가지는 if와 완전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if가 그렇듯 가정법, 직설법 다 옵니다. 즉 추측과 가정이 다 와요.
그러니까 suppose와 supposing은 완전히 if와 똑같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이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바로 가정법 오지 않고 추측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나를 다시 보기 원한다면 이라고 하는 건 다시 보기 원할지 안 원할지 모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대형 어구 두 번째를 볼 텐데 거기 나오는 거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가정법 안 되고 추측만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만 if와 똑같이 가정법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나머지 것들 살펴봅니다. 자,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조금만 더 기운 내십시오. 넘어갑니다.